네, 상한가TV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상한가 전망대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4월 20일자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 그 다음 이길 종목 대응 전략이 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은 우선적으로 진단키트, 그 다음에 코로나 치료제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시장의 대장은 오상자이엘, 그러니까 오상자이엘의 그 자회사가, 미국 쪽에는 자회사가 미국 쪽으로 진단키트 관련돼서 임상 사용 승인 허가 획득했다. 국내 기업 최초로서 획득했다라는 소식에 따라서 수젠텍 그 다음에 EDGC 상승을 또 견인을 했고요. 파미셀 같은 경우는 그 치료제 뉴클레시드 렘데시비르라고 하는 그 원료 초창기 때 에볼라 바이러스로 쓰여졌었던 그 약품의 원료 렘데시비르 원료를 만들어내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파미셀 같은 경우. 그래서 요 위에 있는 네 종목이 일단은 코로나 관련주로서 이제 뽑히게 되겠고요. 에코마이스터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대우 AL과 더불어서 대북 철도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유결CNS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유가 보이고 있진 않고 있습니다만 수급적인 상승이 나왔다 정도로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종목씩 간략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상자이엘 전일 제가 이제 말씀을 한번 또 드렸었죠. 15,000원대에서부터 16,000원대까지 상승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는 매도에 대한 타이밍으로 보라 이렇게 말씀 좀 드렸었는데 어차피 상한가를 갔었어도 15,000원대는 도달 안 했던 것이기 때문에 15,000원대 16,000원대 추가적인 탄력을 보시면서 이 매물대를 뚫어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료 자체는 좋아요. 300만 주인데 이 종목이 불과 지난주 화요일자만 하더라도 580만 주 거래량이 터졌어요. 근데 상한가 잔량이 360만 주다 라고 하는 것은 상단부에서 떨어졌을 때 매수했었던 분들이 이제 막 수익 구간대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물 타셨던 분들 같은 경우도 수익 구간대 들어가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승을 보여줬을 때 매물대가 상당히 좀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자는 위아래 꼬리가 달린 캔들 형태가 나옴과 동시에 차익 실현성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실제 매출과 관련돼서 미국 쪽뿐만 아니라 각국 글로벌 쪽으로도 활발하게 FDA 인증 긴급 사용 승인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을 하고 난 뒤로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인 2차 파동이 진행되고 있는 구간대인데 앞쪽에 물리셨던 분들은 이 점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히 호재인 것은 맞지만 이미 주가가 바닥 대비해서 4배가량 올라왔고 매출액은 이 이상으로 늘어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오상자이엘의 실질적인 평가는 오상자이엘이 직접적으로 판매를 한다라기보다는 자회사에 따른 어떤 이슈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감안을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월봉선상에서는 멀리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 22,000원대까지 보이기는 합니다. 22,000원대.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규모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동남아 쪽이라든지 유럽 쪽이라든지 규모와는 더 나를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이슈가 뒷받침되느라고 하게 되면 제가 일정에도 진단키트주는 매출액과 실적을 뒷받침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슈 테마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갈 자리는 남아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앞쪽에서 물리셨던 분들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금 재차 올라간다라고 할지언정 19,000원대 물리셨던 분들이 대박 수익이 나지는 않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서는 앞쪽에 물리셨던 분들 한해서는 매도에 대한 수익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한번 보시고 여기서 2만원대에서부터 만원 11,000원대까지 해갖고 거의 반토막에 가까운 수준까지 하락했던 거 한번 보셨죠. 그만큼 재료가 부각이 될 때 따라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위협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점들 감안하시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파미셀 렘데시비르 관련돼서 원료인 뉴클레시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점유율도 괜찮은 그런 기업이 되겠고요. 어제 그어놨던 거 그냥 그대로 있네요. 제가 어제 이제 22,000원, 23,000원대 최근래 때
파미세 분석해드렸을 때 22,000, 23,000원대까지 또 가능하고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지고 계신 분들 제가 매도에 대한 타이밍들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이 나 고점이다 라고 바로 얘기하면서 하락한 종목은 없어요. 정점일 때 내가 수익을 냈을 때 어느 정도 빠져날 수 있는 타이밍을 충분히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거래가 됐던 게 5,200만 주인데 상한가 잔량은 적은 편이고요. 상한가가 거의 점심때쯤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많이 뭐 좋은 자리가 또는 뭐 급등세가 뭐 진행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 자리가 뭐 추가적인 탄력이 나올 수 있느냐 뭐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의문이 좀 들긴 합니다. 왜냐면 그 렌데시비르 관련돼서 FDA 쪽의 임상이라든지 해외 쪽에서 각국에서 치료제 관련된 이슈들을 쏟아내고 있긴 합니다만 안정성과 또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부작용에 따라서. 이런 점들로서 검증하는 데만 최소한 3개월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계속적으로 뻗어 올라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내일이면 차익실현성 물량들과 게다가 2018년도 때 당시에 손실을 보셨던 분들이 드디어 수익 구간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단부 매물대가 상당히 좀 두터운 편이에요. 25,000원대 전후로 해서. 그래서 이번 타이밍에는 수익을 분할 매도로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젠텍, EDGC 이제 같이 볼 텐데요. 수젠텍은 상한가가 이제 소화를 한 상한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내려왔다가 반등을 주니까 제가 앞쪽에서도 내렸던 폭의 절반 정도가량이면 뭐 27,000원, 28,000원대 정도까지는 반등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다가 해외 쪽 수출에 대한 규모가 현실화되고 이게 엄청나게 또 뭐 폭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추가 상승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주가가 뭐 7,000원대, 6,000원대에서부터 거의 뭐 5배, 6배 정도가량 움직였던 상황이고 이제 막 매출액이 좀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간대를 거쳐가고 있기 때문에 회사 자체에 대한 어떤 그 턴어라운드는 분명히 맞습니다. 맞겠지만 주가 상승도 이에 따라서 반응을 선반영이 됐던 상태이기 때문에 막연한 기대감과 너무 장밋빛 전망을 비춰드리기보다는 차라리 앞쪽에서 단타 치다가 물렸으면 빠져나올 수 있는 두 번째짜리 파동은 나올 수 있겠는데 고점대까지 뚫고 가기에는 다소 무거울 수 있고 시간이 또 걸릴 수가 있다. 우리가 확인하면서 가야 될 만한 부분들 그 점을 감안해서 진행하시겠고요. 자, 그 다음에 EDGC. 자, EDGC 상한가 잔량 뭐 나쁘진 않은데 거의 장 막판에 들어갔기 때문에 역시나 갭상승 다음에 음봉 구간대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앞쪽에 보유하셨던 분들 계시게 되면은 매도에 대한 타이밍으로 한번 보십시오. 한번 내려오게 되면은 고가 대비해서 반토막 금방 내죠. 예. 그러니까 원래 종목의 시세라는 게 이 정도가량 나왔으면은 거의 원래는 다시금 제자리까지 돌아가요. 그렇지만 EDGC 같은 경우는 실매출액이 1분기도 기대가 되고 2분기도 기대가 되고 앞으로도 진단키트 관련되는 전문기업으로서 태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시젠과 더불어서 실제 해외 쪽으로 활발히 수출하고 있는 기업들 이번에 솔직히 돈 많이 벌어갖고 뭐 무슨 뭐 인도적 차원에서 뭐 싸게 공급하고 뭐 이런 거 빼고 솔직히 이런 기회를 이용했던 거 중국 기업도 그렇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에 있는 어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제약회사가 봉사활동하듯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합니까? 뭐 인건비 논하는 수준에서 아닙니다. 차라리 뭐 비싸게 받더라도 제값을 받고 제대로 된 물건을 만들어내서 큰 기업으로서 성장을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좋다라고 봅니다. 고용창출 효과 그런 든든한 기업들 하나 있으면은 우리가 다른 질병 재해가 온다라고 하더라도 더 든든해질 수 있는 것은 역시나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EDGC는 일단 현재는 자리에서는 17,000원대 전후해서 이 자리에서 이제 그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차후에 해외 쪽 수출 관련돼서 실매출액이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뭐 좀 더 장밋빛 전망을 좀 보셔도 괜찮고 지금은 매물대가 많이 쌓여가는 구간대라서 다소 좀 빡빡합니다. 그래서 이 빡빡한 이 수급에 대한 어떤 상태로 놓고 봤을 때는 다소 좀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다. 뭐 이 점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코마이스터는 대우 AL과 더불어서 대우 AL도 같이 보세요.
웨일과 더불어서 상한가를 갔던 종목인데 상한가 잔량 수준은 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한 2시쯤에 상한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게다가 거래량도 많죠. 이거 유통 거래량 잠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유통 거래량 수는 1200만 주인데 오늘 거래가 한 850만 주 정도가량 거래가 됐으니까 적은 거래량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 쪽이 압승을 하게 됨에 따라서 대북과 관련돼 있는 정책들이나 이슈들이 잘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오고 있는데요. 월봉 차트상에서 봤을 때는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지금 어차피 정부 쪽에서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가롭게 대북 관련돼 있는 이슈를 갖고 꺼내들기는 어렵겠고요. 대북 경제 협력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낸다고 할지언정 코로나 사태,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떠한 것도 추진하기도 어렵고 유엔의 대북 제재, 그다음에 미국의 대북 제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진행을 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닙니다. 게다가 미국 쪽에다가 말도 못 꺼내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리나라 자구책으로서 이런 분위기가 끝나가려고 하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어떤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한반도에 대한 정세적인 비전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서 그런 청사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 지금 당장에서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성급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 얘기인즉슨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쪽과 진단키트 쪽으로 쏠렸었던 수급들이 자금들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대북주 쪽으로 좀 붙었던 것으로 봐요. 뭐 단발적인 추가 상승은 나올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에코마이스터 같은 경우는 급락하기 전자리 3,500원 선 정도 3,300원대에서부터 3,500원대까지 한번 보시고요. 추가적으로 여기 매물대 7,000원대 물리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다소 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들 확인하시고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철도 관련된 종목들 다 마찬가지예요. 일단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 대장으로 쓰는 거고 오늘 거래량 놓고 봤을 때는 이 자리에서 바로 치고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일. 그러니까 6일이처럼 어제 제가 시향 전략에서 6일 조명 한번 해드린 거 아시죠? 그러니까 어제 이 자리에서 수급적으로 봤을 때 이런 자리가 괜찮다. 그러니까 저도 계속 종목을 모니터링하고 보고 있지만은 왜 이 종목이 갔는지를 알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항상 이제 재료는 뒤에 따라가는 거니까. 그리고 그 재료에 대한 가치는 주가가 상승했을 때 좋은 재료로서 부각이 될 뿐이지 주가가 만약에 6일이가 마이너스 2% 3% 빠졌다고 놓고 쳐봐요.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재료를 누가 좋은 호재라고 인식을 합니까? 좋은 호재는 가격이 상승을 해줬을 때에 대한 결과물로서 재료에 대한 가치를 평가받는 것이지 어떤 것이 앞이다? 일단 수급적인 흐름이 먼저다. 그래서 재료적인 부분은 너무 개의치 마시고 제가 풀어드리는 수급적인 흐름들 따라서 가주시면 됩니다. 자, 6일 CNS. 자, 유통거래 주수 460만 주. 자, 오늘 상한가 잔량 20만 주에 거래량 76만 주.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유통거래 주수 대비해서 적절한 거래량이다. 다만 이 종목이 본래는 일평균 거래량이 2만 주, 3만 주짜리이기 때문에 혹시나 투자를 하시거나 단기 매매 들어가신 분들은 금액 비중을 작게 들어가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일이면 매물대인 3,500원대 구간대에 도달을 하기 때문에 음봉이나 아니면 올라가는 척 했다가 때려버리는 요 자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정배열 구간대는 아니고요. 이평선 자리가 올라와서 정배열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좀 기다린다라고 하게 되면 내려왔을 때 한번 또 단기 매매 자리가 한번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한번 수급에 불이 붙어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이런 패턴. 자, 요 패턴. 조금 시간 길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한다든지 최근에 시장 자체가 다시금 반등이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팽배하게 지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자리가 좀 전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좀 명심을 하시고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일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21일자죠. 21일 장 같은 경우에도 뭐 이 종목들이 등락을 좀 거듭을 할 수도 있고 또 이슈가 좀 재탕이 되면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미 상한가를 갔던 상태에서 연속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수급적으로 다소 좀 부담이 된다.
20일자에는 코스닥 지수가 상승 보여주고 코스피가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중소형주가 강하긴 하지만 시장이 하락하는 부분을 좀 더 방관하기에는 모멘텀들이 좀 부족해지고 있다. 이 점을 좀 감안하시면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제가 올라갔다가 떨어지게 되면 다시 한번 공략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정책적으로 당장 현실화가 되기 어려운 부분들, 하지만 실매출액이 받쳐주면서 차후에 꾸준히 한 번 더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섹터들, 이런 것들까지 제가 분류를 섹터를 해드렸으니까요. 4월 21일자 이 점들 잘 감안을 해서 좋은 수익 거둬보시길 바라겠고요. 더욱더 궁금한 사항은 상한레이더 어플, 게다가 상한가 튜브 한번 좋아요, 구독 잘 눌러주시면서요. 좋은 종목들 받아가셔서 좋은 수익들, 큰 수익들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